파리 생제르맹은 기존에 예정된 일본 투어에 이어서 이강인 영입으로 인해 갑자기 추가된 일정인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까지 모두 마치고 마침내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8월 2일에 도쿄에서 김해로 입국한 뒤에 8월 3일에 친선 경기를 치르자마자 다시 김해에서 파리행 전세기를 타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의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한국 팬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펼쳐진 3번의 친선 경기에서 모두 출전하지 않았던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미친 활약으로 화려하고 완벽한 복귀전을 선보였죠. 통계 전문 매체인 소파스코어에서는 네이마르에게 평점 9.8점을 주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제대로 인증해주기도 했고요. 사실 PSG 엔리케 감독은 전날 인터뷰에서 네이마르의 출전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네이마르는 팀과 일주일 넘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일 뛸 수 있는 상태지만 경기에 뛸지 안 뛸지는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라면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되거나 하지 않을까 많은 매체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선발로 나온 것도 모자라서 풀타임 경기를 소화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네이마르와 더불어서 팀 내 최고 차임이자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미드필더인 베라티도 프리시즌 최초로 선발로 나왔죠. 그동안 엔리케 감독은 기존 선수들보다 새롭게 합류했거나 어린 유망주들을 위주로 미드필드진을 구성해서 내보냈습니다. 은두루, 자이르메리, 우가르테, 비티냐, 솔레르 모두 작년이나 올해 파리에 합류했거나 나이가 매우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팀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면서 신입생들을 팀에 적응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 투어 일정을 활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목적 때문인지 PSG는 일본 투어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죠. 애초에 프리시즌이라는 기간 자체가 다음 시즌의 준비를 위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유럽 5대 리그라는 프랑스 리그왕에서 최근 10년간 8번 우승한 팀이 PSG입니다. 실험적인 라인업을 가동한 친선 경기여도 0승은 너무하잖아요. 0승은. 어떤 단체 스포츠든지 간에 선수단에게 가장 큰 보약은 바로 승리입니다. 아무리 불화가 많은 팀이라고 해도 연승 가도를 달릴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처음 손발을 맞춰보는 팀이라고 해도 승리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 투어 내내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참담한 경기력으로 프랑스 현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내부적으로 음바페로 인해서 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 구단이 불안정해 보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추가된 전북전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했죠. 이건 살짝 다른 얘기지만 전북은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로 초청을 받으면서 엄청난 초특급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세계적인 강팀인 PSG와의 대결이 그 자체로 하나의 특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팀과 맞대결을 펼치는 건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 전북을 이끄는 페트레쿠스 감독도 체력적 부담보다는 힘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라면서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했죠. 여기에 이번 대결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되는 글로벌한 경기였습니다. 한국 K리그의 팀이 해외 100여 개 나라에서 이름을 알리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겁니다. 게다가 대전료로 K리그 우승 상금 수준의 꽤나 큰 금액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충 5억에서 6억 정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전북의 선수들과 스태프들 40여 명이 5성급 호텔인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각자 1인실까지 배정받았다고 하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극진한 대접 맞죠? 네. 다시 파리 생제르맹의 얘기로 돌아가서 PSG 입장에서는 전북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이마르가 선발 풀타임 활약을 펼친 데에는 분명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3일에 FC 로리앙과 프랑스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을 10일 앞두고 펼쳐진 전북전에서 네이마르의 컨디션을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마르는 2골 1어시의 원맨쇼로 다음 시즌 맹활약을 확실히 예고했습니다.
파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매우 희소식이고 그 활약을 직관한 많은 한국 팬들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언론은 물론 팬들까지 기분이 매우 나빠 보였는데요.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인 사커 다이제스트는 일본에서 3경기 0분을 뛴 네이마르가 한국에 가서 180도 달라졌다. 그는 일본 투어와 달리 한국에서 사치스럽게 풀타임을 뛰었다라면서 네이마르의 풀타임 활약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풋볼 채널에서도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였던 인터 밀란전에서 경기장에 네이마르 콜이 일어났지만 그는 결국 뛰지 않고 일본을 떠났다. 하지만 전북과의 매치에서는 선발로 나섰다라면서 일본에서는 끝내 출전하지 않았던 네이마르가 한국에서 선발로 활약한 것을 시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매체인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일본 투어를 통해서 2천만 유로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한화로는 284억이 넘는 돈을 받고 네이마르의 활약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팬들은 선을 넘어서 네이마르에게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습니다. 네이마르도 머리가 이상해졌네. 왜 하루 차이로 못 뛴다는 거야? 이러면 못 나왔어가 아니라 나가기 싫었다잖아. 티켓을 산 사람들에게 네이마르는 최악이 됐어. 네이마르가 한국에서는 골을 넣었네. 일본에는 그냥 관광이나 하러 왔던 거구나. 네이마르는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네이마르 이 자식 도대체 뭐야? 일본에서는 1분도 안 뛰고 한국에서는 시합 나와서 골까지 넣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우습게 보잖아. 호날두가 한국에서 노쇼했을 때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네. 어떤 팬은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호날두의 노쇼 사건까지 언급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을 향해서 고소하다는 느낌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호날두가 결장했다는 일본어 기사에 호날두도 부상을 당하고 싶지 않았겠지. 어쨌든 호날두가 결장해서 좋다. 호날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벤투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등 한국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네. 당시 호날두는 경기에 결장한 건 물론이고 예정되어 있던 팬사인회 등의 행사도 모두 취소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네이마르는 일본 투어 내내 사인회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면서 충분히 팬서비스를 한 게 맞고요. 네이마르는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어서 올해 2월 이후에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데 꾀병을 부리던 호날두와 비교하는 건 완전 선을 넘었다고 봐야죠. 284억 얘기에 살짝 미안해질 뻔했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어이없는 이중적인 반응에 그런 마음이 싹 가셔버리네요. 네이마르는 일본에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개인 SNS에 일본 국기를 올린 적은 없는데 한국에서는 단 하루만 머물다 가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태극기를 올렸는데요. 네이마르가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인지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의 성숙도를 보면 한 국가 빼고는 그 이유를 다 알겠죠. 네. 네이마르가 건강 회복 다 된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강인과 호흡만 조금 더 맞춰서 제대로 활약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이마루 형,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